자, 순열인데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놈은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써볼게. A 3개와 B 하나와 C 하나, D 하나를 니네가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본다. 이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데, 그죠?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순열이네? 순열이라고 생각을 해서 6팩이라고 쓰면 안 돼요. 6팩이라고 쓰면 안 돼요. 왜? 여기 있는 요 A하고 요 A는 서로 다른 A가 아니라 같은 거잖아요. 네. 같은 거죠. 맞아요? 네. 그럼 6팩이라고 한 거는 얘가 첫 번째 오고 얘가 두 번째 온 거랑 얘가 첫 번째 오고 얘가 두 번째 온 거랑 얘가 두 번째 오고 얘가 첫 번째 온 거랑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서 6팩을 계산한 거거든. 그지? 그럼 6팩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네. 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 공식으로 외우면 되게 쉬운데 공식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얘를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 방법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잖아. 그래서 얘네들의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의 표시를. 얘를 A1이라고 잡고요. 얘를 A2라고 잡고요. 얘를 A3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A1과 A2와 A3는 원래는 같은 거지만 그러니까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얘기야.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간단하게 이거 생각하는 경우에서는 6팩이죠. 네. 왜? 다른 거라고 했으니까 A1하고 A2는 서로 다른 거니까 얘네들이 몇 번째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가지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600개인데 이 600개 중에 몇 개를 써볼게요. 몇 개를 써볼게. 어떤 놈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A1, A3, 아니 sorry. A1, A2, C, B, D, A3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것도 600개 중에 하나로 있겠죠. 600개, 즉 720개 중에 한 가지로 있겠죠. 그죠? 720개 중에 또 다른 또 한 가지를 써볼게. 막 다른 것들이 막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이런 놈이 나올 수 있어. A1과 A3와 C, B, D, A2라는 놈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서로 다른 거잖아. 지금 A1, 2, 3 이런 식으로 구별을 줬기 때문에. 요거 말고도 어떤 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A2, A1, C, B, D, A3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한 번 해가지고 720가지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 그지? 맞아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여기 있는 A들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한 번 한 번씩 셌던 얘네들을 같은 거라고 한 가지라고 세줘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배열을 갖고 있는 건 몇 개 있을까? 이러한 배열이란 게 무슨 말이냐? A, A, C, B, D, A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배열을 갖고 있는 건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있을 것 같냐? 잘 봐. 내가 1, 2, 3 쓰고 난 다음에 니네가 1, 3, 2라고 바로 얘기했고 그 다음에 2, 1, 3라고 니네가 대답을 할 수 있었어. 그 얘기는 뭐야? 1, 2, 3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로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죠? 1, 2, 3 다음에 1, 3이 나오고 2, 1, 3, 2, 3, 1, 3, 1, 2, 3, 2, 1 그지? 네. 그 6개가 묶여서 다 요 놈들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런 거 몇 개 있다? 6개 있다. 그 6개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1, 2, 3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잖아요. 네. 3팩계 아니에요? 네. 그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요 720개 중에서 6개씩 다 묶어줘야 돼. 그치? 이 720개가 어느 한 놈도 빠짐없이 6개씩 다 묶여요. 알겠어요? 그럼 6개씩 묶여서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720개를 6개씩 묶어봐. 그럼 몇 묶음 되니? 12묶음. 아, 예, 120묶음. 120 묶음 되죠. 네. 그죠? 네. 그럼 그 12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면 돼? 나누기 3팩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이제 공식으로 갑시다. 자, 공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6개 중에서 같은 놈이 3개 있는 놈을 순열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자, 6개가 있으니까 일단 6팩을 쓰시고요. 같은 게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3개 있네. 그래서 나누기 3팩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응용 한번 해볼게요. 요번엔 A에다가 B, B, C, D라고 한번 해볼게. 자, 몇 놈이에요? 얘네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볼 거예요. 몇 놈이에요? 7회. 7명이죠? 7놈이죠? 그럼 7팩인데 나누기 5회. No. 3회. A끼리 같은 거고 B끼리 같은 거잖아. 그렇지. 3팩도 나눠주시고요. 2팩도 나눠주시면 돼요. 같은 것들 개수 팩만큼 나눠주시면 돼. 그게 10개가 있든 3개가 있든 5개가 있든 상관없어. 같은 놈들끼리 전부 다 팩을 만들어서 나눠주기로 쓰시면 돼요. 알겠어요? 네.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N개 중에서 P개, Q개, R개씩 서로 같다라고 쳐봐요. 그럼 N팩을요, P팩, Q팩, R팩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같은 것들 개수 팩만큼 나눠주시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내용인데 순서가 정해진 순열의 수라고 되어 있어요. 순서가 정해진 순열의 수. 자, 얘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A, B, C, D 5놈이 있다라고 쳐봐요. 자, 얘네들을 순열로 만들 거야. 그럼 얘네들을 순열로 만들 건데 A하고 B하고 C는 몇 번째에 위치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A, B, C 그 세 놈만 봤을 때 그러니까 걔네들만 보이는 거야. 어떻게 배열이 돼 있든지 간에 그 세 놈 A, B, C만 봤을 때 무조건 A가 제일 첫 번째로 나오고 중간은 무조건 B고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은 무조건 C여야 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 C, A, D, 뭐 D, E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원하는 배열이 아닌 거지. 네. 이해되세요? 왜? 이 세 놈만 봐야 되는 거잖아. 이 세 놈만 봤을 때 A가 무조건 제일 앞에 나오고 중간이 B고 제일 뒤에 C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배열이 아니야. 근데 이런 건 뭐야? 내가 원하는 배열인 거죠. 얘네 셋만 봐봐. 어때? 아, A, B, C 순서를 맞추고 있죠. 네. A가 제일 앞에, B가 중간에, C가 제일 뒤에.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열되는 경우 수가 몇 가지냐라고 니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왜 그러냐면 자, 이 순서가 이미 결정이 돼 있는 놈들에 대해서 얘네들을 다 A, B, C가 아닌 그냥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동그라미라는 문자예요. 그럼 얘네들을 배열하면 돼.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D2를 배열하면 A, B, C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의 수랑 같아요. 무슨 말이야? 봐봐. 얘네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중에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같잖아. 같이. 같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돼요? 5팩 나누기 3팩으로 네. 계산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 중에 하나에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그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막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동그라미들이 A, B, C로 결정이 돼 있는 거지 이미. 이해돼? 그래서 얘를 계산해서 나오는 결과의 가지수랑 A, B, C가 순서를 이미 정해놓은 가지수랑 경우의 수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이미 정해진 순열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설명하고요. 자, 해보자. 필수예제 9번이에요. 5개 숫자 111, 23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정수의 개수는 몇 개냐? 라고 물어봤네요. 같은 게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5팩 나누기 3팩 끝. 계산하면 20이 나오겠죠? 됐죠? 111 3개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6개의 숫자 0, 11, 22, 2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 정수의 개수.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200 곱하기 100 분의 600. 제일 앞자리에 0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죠? 500.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앞자리가 1인 경우, 제일 앞자리가 2인 경우로 결정해놓고 풀어도 되지만 반대되는 거 계산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죠? 그냥 여기 있는 얘네들을 배열한 경우의 수에서 제일 앞자리에 0이 온 경우의 수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게 더 편하겠죠. 근데 그건 편한 거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어려운 길로 갈게요. 제일 앞자리에 1이 오는 경우 갈게요. 굳이 심한 걸 놔두고. 변태도 아니고, 그죠? 왜 굳이 어려운 길을 찾아갈까요? 근데 뭐 이것도 저것도 다 풀어봐야 되는 거니까 니네가 이 방법으로 하든 저 방법으로 하든 어쨌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적어도 2가지 이상 알아두는 게 좋으니까요. 오. 자, 그러면 1 머시기로 되는 경우의 수를 보도록 할게요. 제일 앞자리에 1이 왔기 때문에 남아있는 숫자가 누구예요? 이 경우에선 누가 남아있어요? 1 하나 빼버렸으니까 0, 1, 2, 2,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5놈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어떻게 돼요? 300. 여기 이 5놈에서 제일 앞에 0화도 되는 거죠. 왜? 여기 몇의 자리냐? 10만 자리는 이미 1로 고정되어 있는 거고 제일 앞에 0이 왔다라고 해도 얘는 만자리잖아. 10만 자리 숫자가 있으니까 만자리의 0화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3팩분의 5팩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경우에는 누가 남아있어요? 0, 1, 1, 2, 2가 남아있죠. 얘는 경우에서 어떻게 돼요? 5팩 나누기 2팩, 2팩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 됐냐? 간혹 가다가 너희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 여기 1이 2개 있는데 그럼 1을 결정하는 게 얘로 결정하는 거랑 얘로 결정하는 거 2개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눌 필요 없어요. 나누는 거 아니야. 왜? 같은 일이잖아. 얘를 하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 왜? 순열에서 1은 다 똑같은 경우로 생각을 할 테니까. 얘가 되든 상관없이 그냥 1이 오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더한 결과의 수가 아까 얘기했던 결과의 수랑 같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 문제인데 3번 문제 어떻게 풀까?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문제를 읽었죠? 5개가 있어. 5개가 있는데 이 5개를 다 배열하면 엄청 쉬운 문제인데 5개 중에서 4개만 뽑아서 배열하고 싶대.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그 4개가 되는 숫자가 어떤 숫자들로 되어 있는지 그 조합을 먼저 만들어버리는 거야. 숫자 4개의 조합을 여기서 만들어버려. 물론 숫자가 종류가 엄청 많이 있으면 4개 조합 만드는 것도 힘들겠지만 얘는 2종류밖에 없잖아. 1, 3개하고 2, 2개 아니야. 그치? 그럼 내가 만들 수 있는 조합, 첫 번째 조합이 어떻게 돼? 1, 1, 1, 2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조합 어떻게 돼요? 1, 1, 2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말고 또 다른 조합이 없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조합 만들어 놓고 얘네들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서 더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있는 놈 다 배열이 아니라 뽑아서 배열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조합을 만들어버리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어? 네. 자, 내가 배열해야 되는 게 만약에 1, 2, 3, 4, 5, 6, 7 이렇게 서로 다른 7개인데 얘네들 중에서 5개 배열이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7P5라고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상황이 같은 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깔끔하게 그냥 5P4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이해돼? 같은 것이 있다고 그 5P4 중에. 근데 같은 것들을 묶어주는 과정 중에 같은 게 3개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같은 게 2개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눠줘야 되는 게 즉 묶여줘야 되는 게 서로 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한 번 계산으로 안 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어버리고 계산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4팩 나누기 3팩 되는 거고요. 얘는요? 4팩, 2팩, 2팩 되는 거죠. 됐어요? 네. 이건 4고요. 이거는 6 나오죠. 됐죠? 답이 10입니다. 됐어요? 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문제 유형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미리 얘기하는데 경우의 수는요. 일단 개념 원리에 있는 유형들은 얘네가 빠삭하게 풀 수 있어야 돼. 학교 시험 문제가 이 유형으로 끝나지가 않아. 경우의 수는 살짝 그러니까 조건을 살짝 바꾸는 것에 대해서 조건을 살짝 바꿔주면 진짜 완전 천차만별의 문제가 돼요. 완전 달라져요. 그러니까 니네가 개념 원리에 있는 문제조차도 못 풀면 답이 없어. 모의고사로 넘어가지? 그래, 못 풀어, 니네. 알겠냐? 경우를 나눠줘야 되는 거야. 경우를 나눠줘야 돼. 근데 이 경우 나누는 게 니네가 풀어봤던 문제가 아니야.
풀어봤던 문제에서 경우 나누는 건 쉽지. 니네 경우 나누는 형태의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봤잖아. 뭐 절대값 갖고 있는 방정식이라든가 절대값 갖고 있는 부등식이라든가 이런 거. 뭐 누구는 이럴 때 어떻고 누구는 이럴 때 어떻고 막 이런 것들 경우 나누는 것들을 니네가 많이 접해봤을 텐데 여기 있는 이 순열조합 경우의 수에서 각각 경우를 나누는 것들은 문제마다 달라. 그리고 경우를 잘못 나누지? 그럼 빠뜨리는 게 생겨. 또는 중복돼서 2번 이상 세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경우를 잘 나눠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개념 원리 기본 유형들조차도 공부를 안 해두면 경우 못 나눠. 알았냐? 완전 어려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개념 원리 문제는 빠삭하게 해줘야 돼. 이걸 기본으로 해줘야 돼. 진짜로. 정말 뻥 안 치고. 알겠냐? 이거 말고도 더 있기 때문에 그래. 자, 여기 필수 9번은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 10번 가보도록 할게요. 필수 10번은요. 자, 이거 어떻게 읽냐? 누가 한번 읽어볼까? 동준아 이거 한번 읽어볼까? 발음 좋은 거냐 저거? 나 모르겠다. 나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자, tomorrow인데 여기서 문자가 몇 개예요? 8개. 8개예요. 예, 8개인데요.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을 한대요. 그럼 8팩 계산하면 되겠지만 같은 놈들이 있는 거야. 같은 놈들이 누구니? 5가 하나, 둘, 3개가 있고요. 그 다음 R이 하나, 둘, 2개가 있고요. 또 같은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3개하고 2개만 같은 거죠? 끝났네. 8팩, 3팩, 2팩. 8팩 계산하는 거 아니겠죠? 네. 이런 거 계산할 때 8, 7, 6, 5, 4, 3, 2, 1 쓰시고 3, 2, 1 쓰시고 2, 1 쓰신 다음에 3, 1, 2, 1 지우고 2, 1이랑 8, 뭐 4 지워가지고 이제 8, 7, 6, 5, 4만 곱하면 되는 거 알죠? 아, 4, 7, 6, 5, 4만 곱하면 되는 거 알죠? 이런 식으로 약분해서 가셔야 돼요. 어머! 양 끝에 5가 오도록 정해져 있네요. 이야, 그럼 뭐야? 5, 5를 박아버리면 돼. 가운데 6개만 배열하면 돼요. 더 쉬운 문제가 됐네. 그지? 5하고 5를 2개 빼버려. 그럼 뭐야? TOMRRW만 배열하면 돼요. 뭐야? 같은 거 2개밖에 없죠? RR. 되니? 그럼 어떻게 돼요? 600 나누기 200. 네, 끝. 됐어? 네. 쉽죠? 네. 더 쉬워졌어요. 이거 뭐예요? 어그리먼트에 있는 9개의 문자를 모음끼리 이웃하여 나열하는 경우. 모음이 뭔데? A랑 E랑 2랑 4개밖에 없냐? 네. 그죠? 그럼 이 4개를 묶어주시면 돼요. 4개를 묶으면 뭐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남아있는 건 뭐야? G, R, M, N, T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럼 얘네들 배열하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요? 6팩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묶음 안에서 얘네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그냥 간단하게 야, 한 놈만 다르고 세 놈이 같아. 그럼 이거를 4팩 나누기 3팩 굳이 해야 돼? 그냥 A의 위치만 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A의 위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네 가지밖에 없잖아요. 곱하기 4로 그냥 끝내요. 이걸 뭐 4팩 나누기 3팩 해줘야 돼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곱하기 4로 끝내면 되는 거죠. A가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세 번째다, 네 번째다 이렇게 배열되는 경우의 수 4가지. 되니?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720 곱하기 4니까 얼마냐? 2880. 빠른데? 네, 나와 있어요? 네. 계산한 게 아니라? 네. 720 곱하기 4를 암산을 해야지. 아유, 니네 몇 살이냐? 몇 살이야, 니네? 생일, 저 만 18세요. 아, 그래요? 네? 아닌데? 네가 만 18세면 지금 20살이거나 19살이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너 대학생이니? 저 17세요. 너 혹시 2년 꿇었니? 나 생일 지났어. 자, 봅시다. 이번엔. 자, 이거 읽을 수 있는 사람. 뭐라고? 뜻은? 기후 아니냐? 맞지? 기구예요? 한번 쳐볼까요? 이런 JB들. 이것도 몰라, 이씨. JB 몰라, JB? 있어, 임마, 그런 게. 야, 내 지금 방송 중이라서 임마 그 얘기는 안 했는데, 그냥 JB라고 했는데. 어제 고수네요? 네, 저희들은 SBS예요.
저요. 쌤 고수네요. 신봉선? 서? 자, 아무튼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MATE는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싶대요. 그러면 여기는 MATE를 한 개로 생각하시라 그랬죠? 네. 그럼 여기 있는 문자가 몇 개야? 7개인데 같은 게 4개가 있는 거죠. CLI와 M 동그라미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7팩 나누기 4팩 되는 거예요. 끝! 순서를 정해놓은 문자들은 같은 문자라고 취급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네. 210. 네, 760 곱하면 210이죠.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 설명을 좀 할게요. 이거 하고 잠깐 쉬었다가 중복 순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쉬죠. 아니, 이거 하고 끝내죠. 자, 뭐 그림 보실 필요 없고요. 네, 그림만 좀 보려고요. 아, 네. 이거 그림 그리려면 좀 귀찮아가지고. 네. 자, 봅시다. 자, 뭐 이런 문제 중학교 때 풀어봤었죠? 숫자 쓰는 거 이제 아시죠? 숫자 써서 풀으셔도 돼요. 알겠어? 잘 모르겠으면 숫자를 풀어도 돼.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놈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면 믿겨지십니까? 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할 수 있다면 믿겨져요? 네. 아, 그래요? 너무 절 믿네요. 자,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을 A라고 해볼게요. 왜 노란색이야? A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도 A죠. 네. 얘도 A죠. 얘도 A죠. 네. 자, 왼쪽으로 갈 수는 없어. 왜? 최단 거리로 가는 거니까 어찌됐건 간에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A라고 할게요. 중간에서 오른쪽 가는 것도 A라고 할게요.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것을 B라고 해볼게요. B. 자, 그렇다면 얘를 생각할 수 있는 최단 경로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샘플링을 해볼까? 자,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라고 해볼게요. 네. 됐죠? 네. 자, 그럼 이거를요. 가는 방법으로 A와 BB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자, 요거는요. B, 그 다음 AA, 그 다음에 B, 그 다음 A, B, A가 됐죠. 네. 이 경로가 B 3개와 A 4개의 배열과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A하고 B가 바뀔 때마다 서로 다른 경로를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결국 A 4개와 B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맞냐? 이해되냐? 자, 그러면 몇 개예요? 문자가 A 4개, B 3개니까 7개죠? 네. 그럼 나누기 같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4배.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모칸 계산하는 방법의 경우의 수가 공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다시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와, 뭐야.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얘가 처음인가? 12번이? 좋아요. 맞아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 지점에서 C 지점을 거쳐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A에서 C 거쳐서 B로 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 요 지점 지나냐 안 지나냐? 얘를 지나려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갔다 올라가게 되면 최단 거리라고 볼 수 없죠. 네. 그럼 A에서 C로 바로 가는 경로는 요 밭전자 모양에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즉, 니네가 문제를 풀 때 지나지 않는 놈들은요. 지워놓고 생각해도 돼요. 지워야지. 이거 안 지나는 거야. 이거 싹 다 안 지나. 그지? 얘네들을 지날 수가 없는 거잖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알았어? 그러니까 요거를 니네 할 때마다 지우지 말고 머릿속에서만 지워요. 그냥. 알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모양인 거야. 그럼 여기서 이거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 A. 어머. 두꺼워 이렇게. 4팩, 2팩, 2팩이죠. 네. 이해돼요? 네. 두 칸짜리니까. 그 다음 곱하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어떻게 돼요? 똑같죠? 그럼 네. 제곱해주면 되죠? 네.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거 얼마예요? 6이죠? 6, 6에 36까지가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네. 됐죠? 네,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요. 그러면 C를 거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C를 거치지 않는 경우 C를 붙이나요? C를
거치지 않는. 어떻게 돼야 돼요? 지워야 돼요. 반대로 가시면 되죠? 그런가? 반대로 가시면 되죠. 전체 경우의 수에서 C 거쳐가는 것만 빼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 경우에서 어떻게 되는데? 800 분의 400 400이요. 그럼 C 거치는 거는 어떻게 돼요? 아까 했죠? 아하 36이요. 네. 저 가운데 십자가 지워도 돼요. 네? 가운데 십자가 지워도 돼요. 얘를요? 네, 지우고 해도 되는데. 근데 봐봐. 뭐, 좋은 생각이야. 생각해 볼 법해요. 알겠어? 근데 얘를 지웠어. 잘 봐. 어머. 지웠어, 이렇게. C 거치지 않으니까 얘 이거 못 가는 거 아니야? 얘도 못 가잖아. 얘도 못 가잖아. 그지? 그럼 요거 경우에서 어떻게 계산할 거야? 야. 똑바로 못 지우냐? 다시 나타나요. 이거 계산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이거 계산하기 쉬워 보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되게 어려워. 물론 이거 계산하는 것도 설명을 해줄 거야. 뒤에 문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없으면은 문제 찾아와서라도 설명을 해줄 건데 바로 옆에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네, 네, 뭐 이런 거 바로 뒤에 비슷한 거 경우 나눠야 되는 거 설명해 드릴 건데요. 아무튼 이걸 굳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로 바꿔서 풀 필요는 없는 거지. 그죠? 됐죠? 네. 그래서 이걸로 계산하는 게 더 빠르다라는 거고요. 자, 13번이에요 그거. 네. 딱 나오네요. 와우. 한 걸음 덜하고 돼 있죠? 잘 봐. 잘 봐, 얘들아. 이거는 경우를 나눠야 돼요. 경우를 나눠야 돼요. 네. 어떻게 나누느냐? 경우 나눠도 되고 안 나눠도 되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얘 점 찍어놓고 전체에서 요점지라는 거 빼줘도 되네. 그렇게 풀었나? 풀이 과정은 어떻게 풀었어? 경우 나눠서 풀었어? 다른 풀이에 이렇게 있죠? 예, C점이라고 잡아두고 C 지나서 가는 거를 빼준다라고 풀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경우 나누는 걸 여러분 좀 배우셔야 돼요. 아까 복사했지. 경우 나누는 걸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경우 나누는 거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일단 A에서 B로 가는 건데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 가는 거죠. 네. 그죠? 그럼 경우를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로 들어갈 때 요점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고 요점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 있겠죠. 네. 근데 경우를 이렇게 나누면 이거는 경우를 잘못 나눈 거야. 왜냐면 얘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과 얘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 중에 겹치는 게 있어요. 그지 않아요? 얘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 막 여기서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얘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과 겹치죠. 그럼 이렇게 하면 경우를 잘못 나눈 거야. 그럼 겹치지 않게 경우를 나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얘가 아니라 얘로 나눠주시면 돼요. 얘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과 얘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일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틀어서 해주시는 거예요. 대각선 방향으로 틀어서. 그래야지 겹치는 게 없이 우리가 경우를 나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출발점과 도착점을 선으로 연결했을 때 대각선 방향으로 반대로 자르는 형태로 경우를 나눠주시면 겹치는 게 없다라는 거야. 자, 요거를 일단 먼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얘하고 얘를 굳이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깔끔하게 우리가 이 모양에서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모양에서 생각하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를 왜 요놈과 요놈으로 나누냐? 나눌 필요 없다 이 얘기지. 그럼 얘하고 얘를 나누는 게 아니야. 얘하고 얘를 나누는 게 아니야. 그럼 누굴 나누냐?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을 나눠줄 거야. 왜? 요놈 때문에 복잡해지니까. 근데 요놈하고 요놈을 나눠도 되긴 해요. 요놈하고 요놈을 나눠도 되긴 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요놈 나누나 요놈 나누나 똑같기 때문에 그냥 요놈 나누는 걸로 풀게요. 알겠죠? 요놈 통해서 가는 것과 요놈 통해서 가는 거. 근데 얘네들만 있어? 아니야. 쭉 가로질르면 얘도 있고요. 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 네 개의 지점을 통해서 가는 거가 겹치는 게 있냐 없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
여기서 여기로 온 다음에 여기로 가는 거랑 여기서 여기로 온 다음에 여기로 가는 거랑 겹치는 게 없죠. 네. 그죠? 그리고 빠트린 게 혹시 있나?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빠트린 것도 없어요. 어쨌든 A에서 B로 갈 때 얘를 가나 얘를 가나 얘를 가나 얘를 가나 이 네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지나야 돼요. 맞죠? 그럼 겹치는 거 없고 빠트린 것도 없으니까 여기 있는 네 가지를 각각 구해서 더해주시면 되겠네. 뭐 사이로 이렇게 통과해서 갈 수는 없잖아. 없는 길 통해서 없는 길로 갈 수는 없잖아요. 어디를 지나나 무조건 한 놈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얘를 지나면서 얘를 지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둘 다 지나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없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대각선 방향으로 잘라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점 통해서 가는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요점 통해서 가는 건 뭐예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요 사각형 모양과 일자로 쭉 가는 걸로 가야 되겠죠. 왜? 요점 통해서 B로 가려면 그냥 일자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얘를 각각 PQRS라고 했죠? 네. 그 PQRS 중에서 P를 통해서 가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P,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B로 가는 거야. 그럼 A에서 P로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예요? 5가지. 예, 5팩 나누기 4팩이죠? 네. 그러니까 5가지가 돼요. 그럼 P에서 B로 가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됐죠? 네. 자, Q를 통해서 가는 거 보도록 합시다. Q는 뭐예요? 요 모양 생각하셔야 되죠. 네. 이 6칸. 그지? 네. 그 다음 Q에서 B로 가는 건 여기 있는 요 4칸. 그지? 네. 자, 그러면 A에서 Q로 가는 거, Q에서 B로 가는 거 각각 곱해야 된다. A에서 Q로 가는 거 몇 가지? 5팩 나누기 3팩, 2팩. 곱하기, 자, 이거 몇 가지? 5팩 나누기 4팩이니까 그냥 5 하셔도 되죠. 그럼 이거 몇이야? 10 곱하기 5니까 50. 됐니? 네. 그 다음에 R을 통해서 가는 거 몇 가지예요? 요거와 요거죠? 그럼 요거는 아까 요거 계산한 거랑 똑같네. 5 곱하기 5팩, 3팩, 2팩. 됐니? 50. 그 다음에 S 통해서 가는 거는 아까 P 통해서 가는 거랑 똑같죠? 1 곱하기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싹 다 더하면 110까지가 나와요. 됐어? 네. 쌤, 근데 왜 네. Q에서 B로 가는 게 400분이 5팩분의 4팩, 4팩분의 5팩. 왜요? 한 칸, 네 칸! 예, 됐죠? 한 칸, 네 칸. 그럼 5개인데 같은 게 4개 있으니까. 4팩분의 5팩이죠. 그죠? 오케이? 어지러워. 끝났다. 네 인생이 호수 헬인데? 밑에 호수 이거 풀어드릴게요. 와. 헬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풀어드릴게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할 겁니다. 잘 봐요. 일단 A에서 B로 갈 건데 호수 때문에 못 가잖아. 네. 그럼 그럼 니네가 생각을 한번 해봐라. 야, 얘 가냐 안 가냐? 이거 못 가는 거 아니야 어차피? 네. 얘 안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지워. 어차피 볼 필요 없는 거잖아. 저희 못 지워요. 다 지워. 이 길 없는 거야 이거. 안 가는 거야. 네. 알았죠? 네. 얘도 지워. 이거 안 가는 거야. 그지? 네. 일로 갔다가 길이 없잖아. 돌아올 거야? 그럼 최단거리 아니니까. 그럼 조금은 간단해지지 않았냐? 아주 조금, 아주 조금. 아주 조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봐봐. 우리가 어쨌든 기본적인 계산을 하려면 직사각형 모양이어야지 몇 팩 나누기 몇 팩 몇 팩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 근데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야. 자, 봐봐. 얘를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죠. 네. 그죠? 그럼 A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직사각형이 아니다 이 얘기지. 얘도 비어져 있고 얘도 비어져 있고 얘도 비어져 있고 얘도 비어져 있고 비어져 있고 비어져 있는 게 너무 많어. 그치? 그럼 경우를 나눠야 돼. 경우 나눌 건데 이렇게 나눠도 되고요. 이렇게 나눠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자,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A에서 무조건 여기로 올 수밖에 없죠. 그죠? 맞죠? 그럼 A점이 여기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 맞냐? A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간단하게 보자고. 간단하게. 근데 봐봐. 여기서도 오른쪽으로 못 가고 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A가 여기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A가 두 칸이나 위로 올라왔네. 이해돼? 그럼 다 지워야겠지 이거. 호수는 지우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야. 길 없는 거고. 알겠어? 네. 그럼 A가 여기 있네. 그럼 조금 간단해지지 않았냐? 왜? 봐봐. 일단 A에서 출발해서 여기로 와야 되는데 여기로 오는 거는 요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로 오는 거부터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A에서 여기로 오는 건 직사각형에서 요 한 점 빠진 거잖아. 네. 그럼 직사각형에서 요 한 점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무슨 말이야? 이 직사각형, 즉 6팩 나누기 3팩 3팩에서 빼기 뭐 요점 통해서 가는 거 몇 가지야? 저긴 못 가잖아요. 그쪽 어디? 위에. 어디? 그쪽 위에. 여기? 아 여기도 못 가는구나. 아 미안. 아유 내 눈이 침침해서 여긴 점이 있는 줄 알았어. 쏘리 미안해. 여기도 없네요. 얘도 못 가죠. 얘도 못 가죠. 그럼 빼는 걸로 계산하지 마. 경우 나눠. 어떻게 나눠? 자, 욜로 왜? 욜로 가는 것과 욜로 가는 거 두 가지로 나누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뭐야? A에서 요점 통해서 욜로 가는 거. 여기 있는 6개와 요 한 가지죠? 맞죠? 요 X라고 하고 요거 Y라고 해볼까? 자, 그럼 X가 어떻게 됩니까? 5팩 나누기 3팩 2팩 곱하기 자 X에서 동그라미 가는 거 1. 네. 그럼 X의 경우에서 구했고요. 자 Y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Y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Y까지 오기 전에 Y 바로 직전에 어디서 왔을까? 여기서 왔겠지. 그지? 맞죠? 그 Y까지 계산하는 걸 여기 있는 이 6개의 직사각형 보는 게 아니라 이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오는 거 한 개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4칸에서 오는 게 Y로 가는 경우의 수겠네요. 그럼 4칸 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그지? 그 다음 곱하기 자 여기서 여기로 가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니까 그게 없네. 이걸로 끝난 거잖아. 그지? 곱하기 1 쓰나 마나잖아. 이것도 1 쓰나 마나고요. 됐어요?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여기 있는 빨간 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예요. 그럼 얼마예요? 더한 게 이거 얼마? 10 이거 얼마? 6 16 됐냐?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 여기로 왔어. 16가지를 갖고 여기로 왔어. 근데 여기서도 이쪽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죠. 무조건. 네. 여기서도 이쪽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죠. 무조건. 그죠? 그 다음 여기서는 갈라지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서 B로 갈 건데 자 B로 도착하는 건데 여기서 올 수밖에 없잖아. 그죠? 네. 그럼 B가 여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니죠. 이해돼? 맞냐? 근데 봐봐 여기도 여기로 오려면 오른쪽에서 못 와. 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 이 한 개밖에 없는 거야. 그럼 B가 여기라고 다시 생각해도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즉 여기서 여기로 오는 것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이게 4칸에서 요 한 점 지나는 거 한 가지 빼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머리야. 4팩 나누기 2팩 2팩에서 빼기 1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몇 가지? 3가지예요. 됐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16가지와 여기서 여기로 오는 거 3가지 2개만 곱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는 한 길이니까 곱할 게 더 없어요. 네.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문제를 자꾸 줄여 나가는 거야. 여기로 오려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알겠죠? 네. 됐죠? 48가지입니다. 쌤, 네. 틀렸어요. 뭐예요? 얘 6이잖아. 누구야? 3가지라고 한 놈. 동준아! 아직 하나 더 있네. 왜 날 낚어? 이거 6가지잖아. 5잖아. 낚였어. 3이래. 80가지죠? 오. 됐어요? 예, 5였습니다.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계산하기 싫죠? 힘들죠? 네.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근데 조금 노가다야. 하지만 요놈보다 확실한 건 없어. 정말 확실해. 난 이거 진짜 죽어 때려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면 노가다해요. 노가다하는 거 알려줄게. 할 수 있어. 니들도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네. 사진 찍어 두시고요. 바로 갑시다.
시간이 없어요. 네, 사진 찍어야 돼요. 중복조합 해야 되는데. 저희 한번 쉰다고 하지 않았어요? 쉬면 중복조합. 설마 이걸 안 쉬겠어요? 안 쉬고 중복조합 계속 갑시다. 아 그러지 마. 아 쉬어서 뭐해요? 그럼 쉬고 나온 시간에 쉽죠? 음. 하죠? 왜요? 안돼. 왜요? 라이브 찍히셨어? 사진 찍혔는데? 자 그럼 봐봐. 자 지웁니다. 네. 자 이거 봅시다. 얘를 계산하는 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모험을 떠나는 거야. 네? 모험을 떠나는 거야. 모험. 자 봐봐. 간단하게 요거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야. 자 여기서 A에서 B로 가는 거야. 얘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A에서 B로 갈 때 봐봐. 여기서 출발하는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우에서 각 지점마다 경우의 수를 다 구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예요. 이렇게 오는 거 한 가지. 네. 여기까지 오는 거는 한 가지예요. 이렇게 오는 거 한 가지가 그대로 올라가는 거야. 네. 맞아요? 네. 그럼 여기 오는 거는 이쪽으로도 올 수 있고 이쪽으로도 올 수 있잖아. 네. 그럼 여기 오는 걸 구하려면 여기 오는 게 몇 가지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해돼요? 네. 그럼 여기 오는 건 몇 가지일까? 두 가지. 여기 오는 거 알려면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거 두 가지인데, 아니 두 가지 방법인데 여기 오는 건 한 가지로 오니까 알고 있는데 여기 오는 건 모르잖아. 여기 오는 것부터 먼저 구해야 돼. 이 한 가지거든. A에서 이쪽으로 모험을 가는 거야. 근데 여기로 오는 거는 이쪽으로 오는 한 가지와 이쪽으로 오는 한 가지 두 개를 해서 두 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몇 가지가 되냐? 이쪽으로 오는 한 가지와 이쪽에서 가는 두 가지가 더해서 세 가지가 되는 건데 이쪽으로 오는 두 가지라니 무슨 말입니까? 요거 하나와 요거 하나. 그 두 가지라는 거야. 알았어? 그리고 요거 하나는 뭐야? 이거 하나. 이해돼?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 자 그럼 여기 오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이렇게 올 수밖에 없잖아. 네. 한 가지잖아. 네. 그럼 여기 오는 거 몇 가지? 두 가지와 한 가지 더해서 세 가지. 그러니까 여기로 오는 경우의 수가 이거하고 이거 두 가지밖에 없잖아. 네. 이 두 가지가 얘는 두 가지고 얘는 한 가지니까 둘 하나 더해서 3가지다 이 얘기야. 그럼 몇 가지? 6가지. 4팩 2팩 나누 2팩 2팩 나누는 것도 6가지죠. 이런 식의 계산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봐봐. 출발한다 한 가지. 출발한다 한 가지. 여기서 갈라지네. 여기 오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되니? 그 여기 오는 거 몇 가지예요? 이렇게 오는 거 한 가지밖에 없잖아. 밑에서 네. 못 올라오잖아. 한 가지야. 여기 오는 거 몇 가지야? 한 가지야.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얘 채울 수 있겠죠? 네. 한 가지, 두 가지. 얘 채울 수 있겠죠? 네. 세 가지. 맞아? 네. 얘 채울 수 있겠죠? 네. 세 가지. 얘는요? 6가지. 얘는요? 네 가지. 얘는요? 10가지. 얘는요? 이렇게, 아니, 야, 이렇게 올 수밖에 없잖아. 밑에서 못 올라오잖아. 네. 6가지지. 네. 몇 가지야? 그래, 아까 16이라 구했죠. 됐어?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 거 몇 가지야? 여기 몇 가지? 16가지. 16가지. 몇 가지야? 16.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서는 내려가야 되는 거야, 이제. 네. 모양이 달라졌어. 내려갈 거야. 네. 여기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32. 몇 가지? 30. 아니 48. 이렇게. 오케이? 얘는요? 48이라고요. 18 말고요. 왜 18을 얘기합니까? 몇 가지예요? 32죠. 얘는요? 이렇게. 80. 얘는요? 80. 얘는요? 80. 알겠어? 각 지점마다 올 수 있는 경로를 생각해서 그 경로에서 오는 가지수를 더해주면 최종 가지수가 나오긴 해요. 이건 중학교 2학년 방법이고요. 안 할래요. 이거 나오면 그냥 때려치네요. 이건 멍청이의 방법이라고 합시다. 이 멍청아. 안 할래요. 자, 이 문제 나오면 때려치네요. 쌤, 네. 저 원수력 같은 거 했어요. 네. 인강 봐오라고 했죠? 아니 쌤, 너 저번에 빠졌잖아. 올렸잖아. 바로 올렸어, 그날. 아니 아니, 뭐. 그때 롤 하냐? 아니야라고 하게? 네, 주신다 했는데 안 주셨어요. 아니, 그렇네. 지금 줄게요. 끝나네. 안 줬어요. 왜? 진짜. 아, 책 샀어? 아니 그때 그때 안 줬다고? 아, 나중에 줬었지? 아, 야 어지럽. 맞다. 그래. 어제 뭐지? 뭐가? 어제 그거 했어요. 지수. 이 문제 나오면 때려치네. 자, 맞아 쌤 저희 그 수학 원 시험 보냈어요. 아니요. 나중에 안 해도 될 것 같아. 얘는 보통 상관함수 그래프까지야. 저희 사인 정리 전까지. 아, 상관함수 그래프까지. 하는데요.
다 비슷해. 물어볼 게 상당히 많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기 이따 스머프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중복조합 나가도록 합시다. 바로 나와도 되죠? 지금 42분이에요. 내가 좀 너무 힘들다, 너무 뭐 졸리다, 화장실 너무 급하다 혹시 있어요? 저요. 아무도 없군요. 저요. 자, 저요. 중복조합. 저요. 안 돼, 이거 해야 돼. 목소리 되겠다 이거. 그럼 뭐죠? 아, 네, 이거 쉽지가 않아가지고. 너희 문과들한테 안 돼. 거의 다 끝났는데. 오늘은 아, 학통쌤이 막 문과 욕하던데.